지난 7월 22일 연구 공유 플랫폼 아카이브의 최초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검증을 시도하고 있고 많은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에서 말하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상온과 상압에서 초전도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LK99라는 물질은 일반적인 초전도 물질에 비해 제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물질이 초전도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전도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전도체는 마이스너 효과,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전기 저항 그리고 플럭스 피닝을 통한 자기 고정과 자기 부상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초전도 성질에 대해 LK99가 나타낸 결과와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를 설명하기 앞서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성체는 자화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합니다. 페로마그네틱과 파라마그네틱, 즉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인가되면 그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 같은 방향으로 물질이 자화가 되면서 물질 내부의 최종 자기장을 유지시키거나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다이아마그네틱 반자성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인가되면 해당 방향과 반대로 물질이 자화되며 외부와 반대되는 자성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마이스너 이펙트, 완전 반자성을 띠는 초전도체는 내부에 들어오려는 자기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상태로 자화되며 최종적으로는 물질 내부에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물질 자화의 방향과 세기를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즉 자화율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 내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물질의 자기장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 자화율이 강자성과 상자성처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외부 자기장을 유지하거나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반자성처럼 음수가 되면 외부 자기장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완전 반자성이 되면 자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어 물질의 내부로 들어오려는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특징을 갖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성을 띠게 되는데 이때의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완전 반자성을 띠게 되어 마이너스 1의 자화율을 가지며 물질 내부에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상승하여 임계전류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초전도체는 급격한 상전이를 겪습니다. 임계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더 커지면 완전 반자성 특성을 잃어 0에 가까운 자화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부근에서 자화율이 0과 매우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전이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LK99의 자화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고온 초전도체로 검증이 완료된 YBCO의 자화율 측정 그래프입니다. YBCO의 임계온도는 약 92켈빈인데 그래프를 보면 해당 임계온도에서 자화율이 0 혹은 약간의 양수에서 음수로 떨어지는 분명한 상전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나타난 LK99의 경우는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계온도인 섭씨 127도 부근에서 이미 음수의 자화율을 가지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라면 가져야 하는 분명한 상전이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반자성 물질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체 내전류는 옴의 법칙에 따라 도체의 두 지점 사이에 나타나는 전위차에 의해 전류가 일정하게 흐릅니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성을 전기 저항이라 하며 구리와 같은 일반적인 금속, 즉 상전도체에서는 전자와 도체 내원자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전도체의 저항은 항상 0보다 크며 옴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초전도체는 고유의 특성상 임계온도 이하의 조건에서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져 전류가 흐름에도 전압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초전도성이 입증된 초전도체에서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운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LK99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0보다 매우 높은 저항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일반 도체에서 나타나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이 실제 기울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카이브 논문에서 제시한 저항 데이터로는 LK99가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운 초전도체라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며 더욱 명백한 입증을 위해서는 반복 실험을 통한 검증 및 엄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LK99의 자기부상의 특성은 단순한 반자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자성을 띠는 열분해된 흑연과 LK99의 자기부상 영상을 통해 비교를 하려 합니다. 초전도성이 아닌 단순한 반자성에 의한 현상일 경우 부상된 물건이 고정되지 않고 쉽게 떨리는 특징을 띱니다. 플럭스 피닝 현상으로 초전도체는 이를 통과하는 자기장에 의해 고정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초전도체는 왼쪽 영상과 같이 외부 자기장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카이브에 올라온 LK99 영상은 다소 모호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힘을 주었을 때 물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닌 회전을 하며 외부 자석에 붙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초전도체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특히 동작 온도와 같은 운전 환경의 변화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플럭 스피닝이 무너지며 영구 자석에 달라붙는 현상이 관측되는 것은 일반적인 초전도체에서 발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물질의 순도에 의한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측정과 데이터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K99 물질의 발표 이후 다수의 기관에서 이론적 또는 실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LK99 초전도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몇몇의 연구소에서는 LK99의 샘플을 제작하여 자기부상, 전류 통정과 같은 실험적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샘플의 초전도성 확인을 위해 상온초전도체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부터 아직까지 초전도체임을 입증하는 3대 특성이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LK99가 초전도체인지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의 교차 검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온 초전도에서는 금속에서 초전도 상태로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BCS 초전도 이론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고온 초전도의 발견으로 비금속에서의 초전도 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BCS 이론의 범위 밖에 있으며 아직 완벽한 설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LK99는 어떨까요? 논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상온 초전도체일 수도, 초전도체가 아닐 수도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논문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전도체라면 일반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마이스너 효과에 의한 완전한 임계온도에서의 비금속 초전도 상전이 전기저항이 사실상 0인 것, 플럭 스피닝에 의한 완전한 초전도 자기부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이 초전도체에서 관찰 가능한 대표적인 현상인 것은 맞으나 자기부상 현상의 유무가 초전도 현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LK99 논문 및 동영상의 재현이 상온 초전도를 완벽히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논문 및 동영상에서 발표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오히려 초전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초전도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특성들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함에 있어 전체적인 검증에 많은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LK99와 같이 초전도 분야의 상온 초전도 관련 연구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